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어 사전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자어 사전 7번째가 맞나요? 7번째가 맞나요? 숫자를 사용할 때 큰 수는 한자어를, 작은 수는 고유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즉 손가락은 한 손에 몇 개? 5개죠. 5개가 아닙니다. 그럼 올해는 몇 년이죠? 2024년이죠. 이렇게 큰 숫자는 한자어를, 작은 숫자는 고유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발걸음입니다. 이것은 움집이에요. 움집.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의 움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자란 뜻이에요. 문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집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입구가 들어갔으니까 입으로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것이 각혈이죠. 그런데 여기에 왼쪽에 나무가 들어가면 이때는 각이라고 읽지 않고 격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이란 뜻이죠. 그래서 각자. 그리고 각계, 각층. 한문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각계와 각층은 뜻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가 될 경우는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누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누는 다락입니다. 자,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마천루라고 하죠. 여러 층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누입니다. 그 다음 각하라는 말 쓰죠. 어떤 집 아래라는 뜻인데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춰 부를 때 하를 아래 하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각은 보통 왕조시대에는 영의정, 정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친다면 이게 수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상이 이끄는 장관들과 함께 이끄는 것을 내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캐비넷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토할각자인데 토할각. 그래서 피를 토하는 것이 각혈인데 이 글자도 보시면 요거 각자 위에 지붕이 들어갔죠. 객입니다. 손님 객자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각혈이 아니라 객혈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격식격. 이 격은 어울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울린다. 그래서 품격, 그 다음에 그 가치에 어울리는 거, 가격이죠. 그 다음에 격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각자, 그 다음 하나, 한 개, 두 개 할 때 개자죠. 그래서 각계 격파, 격은 치다란 뜻이죠. 파는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깨트리는 거, 무덤을 파내는 것을 파묘라고 하죠. 이것은 가죽 피예요. 그것을 옛날에는 날카로운 돌을 이용해서 가죽을 벗겼죠. 석기시대에. 그래서 이거는 깨트릴, 찢을 파자입니다. 약진, 약은 뛸 약자예요. 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뛰어나가는 것이 약진입니다. 각계격파, 각계약진. 또는 1대1로 싸우는 것, 각계전투라고 하죠. 근데 한자어 시간이지만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각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리스펙트 하면 존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 리스펙트 하면 존경스러운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존경스러우냐고 할 때는 respectful을 써야 됩니다. 이 respective는 각자란 뜻이에요. 각자. 형용사 respectively, 부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각계각층이라고 할 때 이 개는 방면이란 뜻입니다. 사회 각 방면. 그 다음에 각층, 각각의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계층과 이 계층은 다르죠. 이 계는 계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계급을 얘기하는 거죠. 계층이라는 건. 보통 미국 쪽에서는 계층이라고 번역하고 유럽 쪽에서 온 것들은 계급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각계, 각층, 인사를 망라하여. 이 망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라는 새를 잡는 그물이에요. 즉 물고기 그물, 새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물로 한꺼번에 싸잡는 것이 망라죠. 그 다음 강론이 있고 통론이 있는데 예를 들면 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통할 통자죠. 일관되게 통하는. 그래서 전체를 본 일반적이고 공통된 이론, 이것을 통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사를 연구하는데 그 한국사 중에서 고조선에 대해서 만약에 서술한다면 고조선은 한국사의 공통 기반 위에 부족연맹체라고 하는 특수성을 서술하는 것이죠. 이 일반론 위에 특수성을 서술하는 것, 이것이 강론입니다. 그 다음에 각별한 사이, 개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이죠. 각별한 사이다. 그 다음 각양 각색, 모양이죠.
그리고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색깔, 이것이 각양각색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 종은 종류죠. 이 종류가 순우리말에서는 가지입니다. 근데 가지가지 한다라고 할 때는 이 가지가 줄어서 갓이 됩니다. 갓가지. 그런데 온갖이란 말이 있어요. 온갖가지. 자, 이 갓은 가지란 뜻이죠. 온은 순우리말인데 이건 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온갖이라고 하면 이건 100가지란 뜻이에요. 원래 뜻은 100가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지만 이 갓과 함께 갓밭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갓은 가지란 뜻이 아니라 가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가죽을 가지고 뭔가 만들었죠. 그래서 백정 중에서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갓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각자입니다. 이건 문이 들어갔으니까 집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각할 때 누는 다락입니다. 다락. 그래서 여러 층의 다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누각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 보면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2층, 3층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녀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 음식점들은 진짜루, 짜짜루 이런 식으로 루자를 많이 집어넣죠. 그 다음, 자, 오른쪽에 이 높은 건물들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는 문지른다는 뜻입니다. 몸을 문질러주는 것을 안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 높은 건물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마천루라고 합니다. 하늘을 문지르는, 하늘에 닿아 있는 누각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이 각은 보통 영의정을 의미하는데 영의정이란 수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이 영의정이란 의미로 쓰인다면 영의정이 중심이 돼서 수상이 중심이 돼서 각 장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내각이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 책임제죠. 그리고 이제 내각의 동료들을 각료라고 합니다. 각료, 동료. 이 료는 동료란 뜻이에요. 그 다음 그 내각에서 의논하는 것, 이것을 각의라고 하죠. 그래서 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황제는 무엇을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삼황오제를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중국의 역사적으로 삼황, 신농씨, 복희씨 뭐 이렇게 삼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순 임금을 포함한 5명의 제가 있었어요. 원래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황제 중에 중국이 최초로 통일 왕조를 이룬 것은 진나라 때죠. 진나라 때 그 우두머리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했어요. 황제. 거기서부터 황제란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나라 때 이 황제란 이름을 처음 시작한 사람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신은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황제를 진시황이라고 부릅니다. 황제의 형제, 친족은 급이 하나 낮아집니다. 그러면 왕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왕은 하늘과 땅이 만나면 인간이 생겨나죠. 그래서 천지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자가 왕이죠. 다시 왕의 형제들은 친족은 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왕의 아버지도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대원군이라고 하죠. 실제로 왕조의 대가 끊기게 되면서 왕족이 아닌 자 옆에서부터 데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왕 위에 오를 자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대원군입니다. 즉 군이란 왕보다 한 등급이 낮은 거예요. 아버지를 하더라도 어쨌든 왕이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대원군이 2명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흥선대원군이죠. 자, 그러면 이 황제가 거처하는 건물을 뭐라고 하느냐? 폐라고 합니다. 폐는 이건 섬돌이란 뜻이에요. 섬돌. 예를 들면 중국에 궁전이 있죠. 자금성. 자금성에 가보시면 하얀 대리석으로 3단을 만들어 놓고 그 기반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기반이 되는 돌, 이것이 폐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기거하는 건물을 폐라고 부르고 한 등급 아래 왕이 기거하는 건물은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라든가 친족이 머무는 곳을 주로 여자 쪽이지만 이곳이 당입니다. 그리고 합이 있고 각이 있는데 조선에서는 이 2개가 별로 구분되지 않고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승이나 장관급, 이것이 각 또는 합입니다. 그래서 합하, 각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조선에서는 건물의 서열이 폐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전, 그 다음 당,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제라든가 헌, 매죽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루, 그
그리고 정이 있습니다. 이 정자는 밑에 보시면 이게 갑을 병정할 때 정자죠. 그 위에 노풀고가 있어요. 즉 일반 민가는 지붕이 낮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자정자예요. 이 정자정자 앞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사람이 정자에서 쉬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머무를 정자입니다. 머무를 정. 그래서 급정거, 정류장, 정지, 정차라고 할 때 머무를 정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궁궐이라는 말이 있는데 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건물이고 이것도 건물입니다. 이렇게 건물과 건물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즉 여러 채의 건물이 한꺼번에 쭉 이어져 있는 것, 이것을 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궐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한국일보, 이쪽이 안국동 쪽이죠. 지금 이 궐 중에 이 경복궁을 호위하던 궐이 4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안국동 쪽으로 있는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궐이라는 말을 쓰죠. 대궐. 또는 그 대궐 안쪽을 왕과 신하들이 있는 곳을 궐내라고 합니다. 궐위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궐위되었다. 이것은 자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황제에 거처하는 곳은 폐, 왕은 전, 그 다음에 왕세자, 왕세자란 다음에 왕 위에 오를 자죠. 왕세자가 기거하는 곳은 저입니다. 그래서 왕세자를 부를 때 저하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장관급, 이들은 하파 또는 각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절에 가면 대웅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한국인의 종교의식은 가장 밑바탕에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 위에 불교가 수용된 것이고 다시 그 위에 기독교가 수용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사이비 종교들이 많죠. 그래서 뭐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는 불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닌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커다란 영웅이라 그래서 대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를 모신 건물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역시 왕과 동급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왕처럼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데 그거보다 더 격이 낮은 것, 예를 들면 절에 가보면 칠성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칠성이라는 건 뭐냐? 자, 북두칠성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쭉 꼬리를 이으면 그게 북극성에 닿는다 그러죠. 그 북극성에 옥황상제가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옥황상제가 관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누가 와요? 저승사자가 오죠. 저승사자는 건 바로 옥황상제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 되면 감기, 기침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게 100일해죠. 그리고 돌 직전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아이들이 일찍 죽기 때문에 누가 목숨을 정한다고요? 옥황상제가. 그런데 옥황상제가 어디에 기거하고 있어요? 북극성, 즉 칠성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일찍 죽는 집안에서는 남자아이의 이름을 칠성이라고 지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옥황상제의 힘을 빌어서 아이가 오래 살도록 비는 거죠. 이것은 그림을 보시면 각혈인데 또는 객혈이라고 또 한다 그랬죠. 요것은 각이라고 읽지만 요것은 객이라고 읽어요. 손님객. 각혈, 객혈은 폐에서부터 허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래가 같이 섞인대요. 이게 가래 표시인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요 한자 아시죠? 요건 흑토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입구니까 뭐예요? 입으로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토할 토자예요. 토하다라고 할 때 이 글자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속이 미식거려서 토하는 걸 구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피가 나오는 것을 토혈이라고 한대요. 각혈과 토혈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음이 변했어요. 각이지만 나목이 붙으면 격으로 바뀌어요. 격식이란 뜻입니다. 이 격은 어울린다라는 뜻을 기억해야 돼요. 어울리는 분수나 처지에 어울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냐, 어떤 입장이냐, 주어의 입장이다. 주격. 소유하는 것, 소유격, 목적격. 이 격은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격변화라고 하죠. 영어에서 I, my, me, mine. 이것이 이제 주격, 소유격, 목적격, 목적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격변화입니다. 품이라 또 역시 등급이죠. 그래서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9품, 7품 뭐 그 외에는 단위지만 어쨌든 각각의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어울리는 이것이 품격입니다. 어른이라면 어른으로서 지녀야 할 품격이 있는 거죠. 부자라면 부자로서 지녀야 될 품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치죠. 그 가치에 어울리는 것, 이것이 가격입니다. 자격은 자질과 처지, 요구 조건입니다. 자격. 그래서 이제 그 격을 올리는 것을 격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읍을 시로 격상시켰다. 격하, 하는 아래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 그래갖고 국격을 격하시켰다. 국격이라고 할 때도 이거 쓰죠. 국격, 나라의 격.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 격하.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경납거라고 하는데 그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를 씌우죠. 덮개를 이렇게 씌우는데 이 덮개는 비행기의 크기에 맞추어서 어울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고는 창고란 뜻이고요. 이 납은 드릴 납자입니다.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납부금이라고 하죠. 납부금. 세금 체납, 내는 것이 지연되었다. 체납. 그래서 비행기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그 만드는 창고, 이것이 경납고입니다. 그래서 이 경납고라는 건 비행기의 경우에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격식에 맞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격언이라는 건 뭐냐? 사리에 꼭 맞아서 삶에 도움이 되는 짧은 말. 예를 들면 속담이나 금언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속담이나 금언도 역시 일면적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죠. 속담이나 금언이 다 옳습니까? 아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맞아요? 그러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서로 모순되죠. 그래서 어떤 한 면에서의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면적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격자라고 하죠. 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격자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청준이라는 소설가 돌아가셨는데 독일 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소설가는 액자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액이 뭐죠? 이마 액자죠. 그래서 지붕이나 문 지방 위에 걸어놓는 것이 액 아닙니까? 그래서 액자 소설이라는 거, 이게 지금 액자죠. 액자가 이렇게 있는데 액자 속에 다시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어떤 틀 속에, 이야기 속에 다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액자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격자라고 했죠. 자, 이 자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가 들어가면 극존칭이죠. 그래서 공자, 맹자 할 때 한비자 이렇게 극존칭인데 일본 여자들 이름에는 이 자자 돌림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침이 일본어로는 아사죠. 아사. 그래서 이제 아침에 태어난 여자아이한테 붙인 이름이 아사꼬죠. 아사라고 하는 건 신라 말에도 나옵니다. 아사달, 아사녀. 아사달은 뭐죠? 달. 달은 땅이란 뜻입니다. 달. 양달, 응달 할 때 달,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사달, 아사녀. 그 해가 뜨는 곳은 바닷가에서 뭐 그걸 타고서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요거는 요시, 아름다운 미자, 요시라고 있죠. 요시코. 이렇게 일본 여자들 이름에는 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일제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나이 60, 70 된 여자들의 경우에도 이름 뒤에 순자, 말자, 해자, 자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의 일본 여자들은 굉장히 팍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인간과 짐승의 중간이었죠. 특히나 이제 시집을 가면 아주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라도 극존칭을 쓰자. 그래서 일본 여자 이름에 이 자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름만이라도 존칭을 받아라. 그 영향으로 우리도 일제식의 이름이 많은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아들자가 아니라 비슷한 한자가 없을 때 그때도 이 자를 씁니다. 즉 이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한 글자일 때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음절 이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한자가 없을 경우는 그냥 아무 뜻도 없는 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의자. 요거는 모자. 요거는 탁자. 다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스탄불 히포드롬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와 델포이 신전에 사용됐던 청동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들은
그림들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는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이 이집트 상형 문자는 표음 문자죠. 소리를 낼 뿐이지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읽는 거라고 하냐면 우선 자 이게 뭐로 보입니까? 사자죠. 그 당시 이집트에서 사자를 뭐라고 했을까요? 리오라고 했을까요? 라이온이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첫 글자는 L 발음이죠. L 요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요거는 P를 나타내고 요건 T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뱀장어처럼 생긴 이것은 O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자는 L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칼처럼 생긴 것은 M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세운 칼 이것은 I를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S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것이 푸톨레 이 아랍어 계통에서는 모음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푸톨레 마이 오스 이렇게 읽는답니다.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는 표음 문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림 하나는 알파벳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오벨리스크 반대쪽에는 청동뱀이 있습니다. 청동뱀.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꾸불꾸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에가 깨져서 없어졌어요. 원래 이것은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할 때 사용하던 머리가 셋 달린 청동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 어디엔가 이렇게 깨져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요 제일 오른쪽 뱀을 보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 중인 청동뱀인데 지금 여기 이빨이 보이시죠? 이건 위턱입니다. 지금 이 청동뱀의 뱀 중에 위턱만 있지 아래턱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 델포이 신탁에 사용되던 것인데 그걸 이제 빼앗아 온 거죠.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고 그리고 오른쪽 뱀의 위턱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